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화시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상가 계약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휴게 음식점이나 뭐 일반 음식점 많이들 오픈하시잖아요. 그러한 이제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업종들을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꼭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컴퓨터 화면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영업신고증 필요한 업종들 대상이 되는지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처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하시거나 발급을 해 보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두 가지 이제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미리 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부패 탱크 방법으로 60인용까지 오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이쪽에는 오수 처리 시설, 기타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적혀 있고, 용량이 49.5 세제곱미터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가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그 곳에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시거나 출력을 해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량까지, 어떤 인용까지 처리가 되는지 기재가 되어 있으시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사항으로 오수 처리 시설은 용량으로 표기가 되고, 부패 탱크 방식은 인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 택지 개발지구로 신도시로 개발된 경우에는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진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영업신고를 할 때 안전하게 영업신고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휴게 음식점을 하던 일반 음식점을 하던 안전하게 영업이 가능하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오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건축물 대장상에 이렇게 용량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50세제곱미터까지는 50톤까지는 가능한데, 이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이 발급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부패 탱크 방식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60인용까지 허용이 가능한데, 만약에 1인용이라도 초과를 하게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입점 불가합니다. 영업신고증이 나오지 않아요. 예외사항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오수 처리 시설을 땅속에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용량이 늘어나니까 가능한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들지만 비용 같은 경우에도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비용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추가 지출이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패 탱크 방법, 정화조로 묻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인용이 60인용이라고 하면은 2배까지는 예외 조항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120인용까지는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단 이때 정화조 청소를 1년에 1회 하는 것이 원칙인데 2번 정화조 청소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지자체에서 이 범위까지는 허용을 해준다는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인용이랑 용량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면은 용량이 표기가 되어 있고 인용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혹은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초과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제일 간단하게는 지자체 구청 환경위생과 생활오수팀 담당자 공무원분께 연락을 취해 보시면은 내가 이 번지수에 이 정도 면적, 예를 들면은 30평 면적을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오수 처리 시설 범위를 넘어나는지, 아니면은 정화조 시설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지 체크를 해 주십시오 하면은 체크를 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그 담당 공무원분께서는 된다 안 된다 이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지 그 이외에 컨설팅은 해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컨설팅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상가 건물이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상가 건물의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제곱미터면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 4층에는 학원이 이미 사전에 입점이 되어 있고, 이쪽에서 오수 발생량이 한 10인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정입니다. 이거는 3층은 미용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 20인용을 차지를 하고 있고, 2층에서 카페에서는 20인용을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합산을 해보면은 50인용이죠. 근데 이 상가의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해봤더니 최대 60인용까지는 허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1층에 음식점으로 입점을 예정을 하려고 하는데 허용 범위가 이제 10인용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인용 곱하기 2배까지는 정화조 청소를 2회 실시를 하면 허용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이러한 방법이 또 있고요. 정화조 부패 탱크 방식과 다르게 오수 처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처리 시설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랑 비용 투입이 너무 많이 되어서 불가능한 경우에 제가 지금부터 제안 드리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층 면적, 전체 면적, 30평 전체 면적을 음식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허용 범위에서 벗어나서 정화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상가 전체 면적의 반 정도는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내고 나머지 반 정도는 뭐 창고시설이나 휴게 공간으로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금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과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오수 발생량으로 계산할 때는 35리터가 발생이 되고, 인원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0.175 곱하기 A는 면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참고로 보시기만 하세요. 자, 일반 음식점은 60리터, 그리고 매장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60 곱하기 100을 하면 6,000이죠. 6,000리터가 발생이 되면은 1,000리터가 1톤이기 때문에 6,000리터는 6톤입니다. 그리고 인원으로 산정했을 때는 0.175 곱하기 100 하면은 17.5인. 이거는 일반 음식점 전체 면적을, 30평 전체 면적을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오수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제안을 드리는 대로 전체 면적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50제곱미터 반 면적은 영업신고를 하고 나머지 반 면적은 사무실로, 예를 들면 뭐 창고 공간이나 휴게 공간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오염 개수가 60리터가 아니라 15리터가 되고 0.175가 아니라 0.075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염 개수가 거의 반 이하로, 4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총 계산했을 때 3톤이랑 0.75톤을 더해서 3.75톤, 그리고 8.75인, 그리고 3.75인을 더해서 12.5인. 그래서 전체 면적을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수 처리 용량으로 계산했을 때는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었죠. 6톤에서 3.75톤으로 줄어들었고 17.5인에서 12.5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신고하는 면적을 좀 분할을 해서 면적을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화조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좀 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지금 cap처에서 보여드린 이 환경부 고시된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이 표는 제가 영상의 더보기란에 첨부를 해 놔 드릴 테니까요. 그 클릭을 하셔서 한번 다운을 받아 보시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 구청이 이제 환경위생과 생활호수팀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더 자세히 아시고 계실 테고요. 또 이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정화조 부분 빼놓지 않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체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